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층 갤러리 월에 전시되고 있는 수화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0인의 야생화 사진가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식물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지만 주변에 물이 너무 많은 것도 식물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땅 위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물속 수생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수생식물들은 땅 위의 식물이 갖는 곧은 줄기 대신 물의 흐름에 따라 휘어지는 줄기를 가져야 하고 잎은 광합성을 위해 물 밖으로 뛰어야 하죠. 또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층을 만드는 등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수화전에 전시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화전의 첫 번째 작품은 물달개비입니다. 물달개비는 주로 8, 9월에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 수생식물입니다. 잎이 오리의 혀를 닮았다고 하여 앞설초라고도 하지요. 물달개비의 꽃은 잎보다 아래에 피어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면 잠겨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럼 충매화인 물달개비는 비가 많이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아니죠. 물달개비는 물속에 잠겨도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달개비는 키가 작은 노란색 수술 5개와 키가 큰 푸른색 수술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물 위에 피어 있을 때는 곤충이 노란색 수술의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고 꽃이 물에 잠기면 꽃잎이 닫히면서 암술머리만큼 키가 큰 푸른색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와 만나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달개비는 물에 잠길 때를 대비하여 2가지의 수술을 갖추고 있는 준비성이 철저한 식물입니다. 잎이 옥잠화의 잎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물옥잠의 꽃도 물달개비와 같은 전략을 씁니다. 물달개비보다 꽃대가 위로 쭉 올라오긴 하지만 물옥잠도 물가에 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꽃이 물에 잠길 수 있어서 2가지의 수술을 만들어 살아가는 식물이죠. 흰색의 꽃을 피우는 물옥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메아마름입니다. 메아마름은 강화도의 논에 자라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수생식물입니다. 겨울에 논에 물을 채워놓으면 이듬해 봄에 논 가득히 메아마름이 자라게 됩니다. 특히 강화도 초지리의 메아마름 군락지는 남사로 습지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논에 한가득 피어있는 메아마름의 꽃을 보고 5월에 내리는 눈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메아마름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논농사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메아마름과 벼가 시간차를 두고 사이좋게 자라고 있습니다. 메아마름은 주로 물속에 살지만 물이 마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작은 사진 속의 모습처럼 땅에 바짝 엎드려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의 양서류처럼 메아마름을 양서식물이라고 하지요. 여기 또 다른 양서식물인 물엿귀가 있습니다. 물엿귀는 물가에 자라는 개체는 똑바로 서서 잎자루가 짧은 잎이 많이 달리고 물속에 잠기어 자라는 것은 잎자루가 길면서 잎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같은 종이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잎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자라의 등을 닮은 잎을 가진 자라풀입니다. 잎이 자라의 등처럼 생겼나요? 넓은 마음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또 딱히 안 닮은 것 같죠? 그럼 이 그림에 있는 자라풀 잎의 뒷면을 보세요. 자라풀의 잎 뒷면에는 공기를 가득 담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의 등껍질과 닮아서 자라풀이라고 하죠. 자라풀은 이 공기 주머니로 잎을 물에 띄어 살아갑니다. 물량개비도 잎 가운데에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잎을 물에 띄웁니다. 주로 잎 뒷면을 볼록하게 만들어 공기를 넣어두지요. 꽃이 예뻐서 최근 원예종으로 들어와 많이들 심는 종입니다. 새수염마름은 호수나 연못에 자라는 수생식물로 잎이 또 다른 수생식물인 마름을 닮았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새수염은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바로 열매에 3개의 수염이 달려 있어서 새수염 마름이라고 합니다.
세수염 마름은 물속의 잎과 물 위의 잎 모양이 다른데요. 물 위에 있는 잎은 광합성을 위해 더 넓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햇빛을 똑바로 받는 위쪽과 물에 닿아 있는 아래쪽의 재질이 다른 반면 물속의 잎은 약간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잎의 윗면과 아랫면에 구분이 없습니다. 한 개체가 물 밖과 물 속이라는 두 가지 환경에 다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물질경이입니다. 물질경이는 질경이와 닮은 잎을 가져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앞서 보셨던 식물들이 잎을 물 위에 띄어 사는 것과 다르게 물질경이는 잎을 물속에 잠기게 한 채로 살아가는 침수식물입니다. 물속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이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물 높이에 맞춰 꽃을 물 밖으로 피워냅니다. 물질경이를 비롯한 수생식물들은 폭우가 내리는 등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에 맞춰 하루 만에 꽃을 피우고 바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느긋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가는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힘드니까요.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올챙이솔입니다. 올챙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주로 개구리가 많이 사는 논에 살겠지요. 올챙이솔도 앞서 보셨던 물질경이처럼 침수식물입니다. 꽃이 필 때만 물 밖으로 꽃대를 내어 꽃을 피우죠. 예전에는 논에 가면 이 식물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해 잘 찾아볼 수 없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화살 모양의 잎을 가진 이 식물은 버풀입니다. 주로 연못가나 수로 및 논에 잘 자라지요. 버풀은 아주 똑똑한 식물입니다. 자기의 꽃가루를 받지 않으려고 암꽃을 꽃대 아래쪽에 먼저 피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후에 꽃대 위쪽에 수꽃을 피워내지요. 사진에서 보시는 초록색 공 모양이 암꽃이 열매를 맺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의 수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요. 또 화살 모양의 잎은 환경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햇빛이 강한 곳에 사는 것은 좁은 화살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고 햇빛이 다소 적게 들어오는 곳에 사는 것은 잎이 넓은 화살 모양이죠. 또 버풀은 열매에만 의지하지 않고 땅속에 많은 수의 덩이줄기를 만들어 번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가니 눈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골칫덩어리 잡초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연입니다. 땅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설계된 구멍이 숭숭 뚫린 뿌리줄기를 연근이라고 하여 긁어먹기도 하고요. 잎과 꽃을 밥과 차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연자라고 하여 연의 열매를 먹기도 하는데 드셔보셨나요? 이 사진에 보시면 분홍색의 꽃잎과 여러 개의 노란색 수술 가운데로 레몬빛의 에그타르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술이 여러 개 모여있는 꽃턱 또는 화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꽃턱 위에 여러 개의 암술이 박혀있는 모양입니다. 사진에서 빨갛게 보이는 것이 각 암술에 있는 암술머리입니다. 이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닿아서 연자라고 하는 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이 꽃턱은 점점 자라고 그 속에 박혀있던 열매도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꽃턱이 마르면서 열매와의 사이가 벌어지고 열매가 쏙 빠지게 되죠. 다음 식물은 남계연입니다. 강이나 연못에 살면서 뿌리는 땅속에 박혀있고 잎은 물 위에 떠있죠. 남계연은 꽃가루 바지를 위해 곤충을 유혹하려고 꽃받침을 노란색의 꽃잎처럼 만들었습니다. 남계연처럼 뿌리는 땅속에 있고 잎은 물을 위에 띄우는 부엽식물로 노랑어리연이 있습니다. 노랑어리연은 꽃잎 가장자리가 가늘게 갈라져 있어 꼭 털이 난 것처럼 보이죠. 노랑어리연도 잎은 물 위에 뜬 채 꽃대는 물 밖으로 나와서 꽃을 피웁니다. 이번에는 백두산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수생식물인 삼부채를 만나보겠습니다. 삼부채는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북방계 식물로 고산 습지의 군락을 이루며 살곤 합니다.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했죠. 삼부채는 불연포라고 하는 흰색의 포 안에 여러 개의 꽃이 다닥다닥 뭉쳐있는 꽃을 피웁니다. 물 위에 멋지게 꽃을 피운 이 수생식물은 통발입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이 식물의 잎에 있는 포충랑이 통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식물을 통발이라고 합니다. 통발은 뿌리가 없이 물속을 떠다니며 물벼룩 등의 작은 생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통발의 잎을 보시면 벌레를 잡아 까맣게 보이는 포충랑이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포충랑 외부에 감각털이 있어서 물벼룩이 이를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안으로 빨아들여 물벼룩을 포획하게 됩니다. 식충식물들은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작은 생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만나게 될 수생식물 세 종은 연못이 개발되거나 오염되어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사진에 있는 식물은 각시수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수련은 꽃잎이 훨씬 많은 미국 수련이나 유럽 수련이고 사진 속의 수련은 각시처럼 작고 어여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각시수련입니다. 잎과 꽃이 모두 작고 추운 지역의 오래된 연못에만 살아남아 지금은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린 식물이죠. 가시연도 연못이 점점 없어지고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린 수생식물입니다. 잎과 꽃받침에 날카로운 가시를 달고 있으며 잎이 다 펼쳐지면 지름이 1m가 넘기도 하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멸종위기종 수생식물은 순채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순채는 특이한 꽃을 피웁니다. 하나의 꽃이 하루는 물 밖으로 올라와 수술을 밖으로 내민 수꽃으로 피어나고 저녁 되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에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는데 이때는 수술이 다 떨어지고 암술만 밖으로 내민 암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위쪽 사진에서 오른쪽 꽃이 첫째 날 수컷 역할을 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왼쪽 꽃은 순채가 두 번째 날에 피어낸 암꽃 역할을 하는 꽃입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 꽃을 피우고 순채는 열매를 맺습니다. 순채는 이름에 채채가 들어가는 것처럼 나물로 먹는 식물입니다. 줄기를 보시면 투명한 점액질이 가득한데 이것도 함께 나물로 먹는다고 하네요. 순채는 자생지의 개발 외에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된 식물입니다.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멸종되지는 않게 해야겠죠? 지금까지 물속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수생식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식물들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살아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갤러리 월의 수화전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